이번 사연은 제가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과 위로가 이 사연자님에게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오래전부터 마크채님 유튜브를 구독하여 여러 가지 사연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정작 마크채님은 연애 생활을 잘 하실까 하는 마음에 사실 구독하면서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정작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기며 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기에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답니다. 웃는 거.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연애를 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먼저 저의 어지러운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처 및 안식처가 되어준 역대 최고 채널과 여러 구독자님들의 사연 그리고 마크채님의 말들을 들으며 힘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있어서 제가 제 사연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조그마한 식품회사와 몇 가지 외식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4년 전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헤어지신 지는 별로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4년 전 아는 지인의 오픈 가게가 있어 제가 물건을 납품하여야 하여 나간 자리에서 지인의 친구로 만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줍게 놀고 누구보다 절 챙겨주는 모습에 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그녀의 존재를 지인에게 들어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만남 후 일주일 후 만나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음. 아 그래? 그럼 그때 너가 편히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여기에 쓰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니셜도 말 안 할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또 찾아보고 막 팔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가수 무슨 양입니다. X 양입니다. 저는 어차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 유명하거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냥 다른 친구들 대하듯 대하였고 그 친구도 그동안 직업 특성상 받기만 하고 갇혀진 틀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유로 발전하였습니다. 만날 당시 정말 바쁜 여자였기에 저도 바빴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여 매일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사랑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그 친구가 회사차로 18만 킬로를 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택시도 그 정도는 못 뛸걸요? 웃는 거. 그 후 서로 의지하며 시간 날 때 몰래 연애하며 마치 연예인과 연애하는 게 이런 건가? 알콩달콩 잘 만났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만나는 날 어머님하고 같이 만났으니까요. 당황 크게 했었죠. 세 번째 만나는 날 어머님도 같이 만났대요.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빠 엄마랑 나 여행 가고 있는데 올 수 있어? 그러길래 어딘데 했더니 갈 수 있지 당연히. 웬걸? 지금 부산에 거의 다 와가. 전 일 끝나고 바로 서울에서 생각도 안 하고 KTX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님과 그 여자 그리고 저 이 셋이서는 정말 즐겁게 놀았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다음날 출근인데도 바로 놀고 전 올라왔지만 얼마나 힘들던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즐겁게 연애를 했었는데 좋게 지내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날 즈음 그 친구에게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그 친구 사진만 찾아서 종종 봤지만 프로필이든 그런 것들을 다 뒤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때 다 뒤져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사가 난 게 있는지를 찾아봐도 이런 기사는 없더군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혹시 그러면 뭐 어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 여성분을 진짜 찐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역대 최고 채널을 많이 많이 힘들어서 제 채널을 많이 보셨대요. 오히려 아픔이 있는 여자라면 내가 더 감싸 안아주면 되지 하며 더 관심 있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언젠가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용기를 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조금 나를 경계하나? 내가 불편해서 이런 이야기를 못하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부담 준 건 아닌가. 유튜브 채널을 보며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할 날 말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이 맞는지 어느 날 오빠 나 매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꼭 쉬는 날이야. 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여자친구가 무조건 하루는 쉬는 날이 있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데 사실 오빠에게 말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했어. 진짜 사실 이제 이야기하는구나 순간 알아차렸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알아.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해. 뭐든 내가 널 못 믿겠니?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편하게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아이는 절대 오빠는 몰라 그러더군요. 알 수 없어. 진짜 오빠가 알면 뭐 하느님 뭐 하면서 오빠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럼 너가 말하지 마. 내가 말해볼게 했더니 해봐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말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마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그날은 왔는데 막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들 생일이지? 라고 그랬더니 바로 눈물을 보이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더군요. 당황한 나머지 진짜였어? 아니 몰랐어. 너 얼굴에 너 성격에 이때까지 결혼 안 하면 이상해서 한번 그냥 물어본 건데 진짜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따뜻하게 이야기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아프면 아프지 마. 이제 내가 잘하면 안 될까? 하며 더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마웠나 봐요. 그 여자 연예인분이. 그 언니, 엄마, 아들 다 소개받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식장에도 다 같이 가서 제일 아빠처럼 해주고 싶어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챙겨주었죠. 아니 챙겨준 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고민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먹고 그 친구는 유명 가수입니다. 알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 가수라 생각하여 잘해준 것도 못해준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 집에 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항상 마음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니? 물어보니 자기 사장님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연예인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조심히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심지어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혈관 벨소리가 들리면 온 집 식구가 저를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장롱 속에 숨기더군요. 저를.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숨어 들어간 제 자신이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데이트도 단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족 동반.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개인 대화가 가능할까? 이러려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닌데 참으며 지내오기에 저의 한계가 점점 오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본 집에서 1분 거리에 사는 집에
자칭 숙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집이 있는데 1분 거리에 숙소가 있대요. 물론 본집에는 어머님과 아들이 살고 있죠. 자칭 숙소라는 곳에는 왜 사장하고 둘이 사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숙소에 남자 사장이 산대. 근데 이 여자가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야. 집이 코앞인데 왜 숙소에서 자는지 당연히 한번 물어봤었죠. 넌 왜 집 내비두고 거기서 자니? 여기가 편하다고 말하길래 어이를 상실했죠. 심지어 본집에서 늦게까지 가족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며 노는데 너무 졸려 거실에서 잠든 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새벽 4시더군요. 너무 미안하고 놀라서 일어났더니 어머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아들은 아들방에서 자길래 그 친구를 찾았죠. 없길래 카톡을 하려고 봤더니 다행히 톡이 와 있더군요. 오빠 곤이 자길래 나 숙소 왔어. 잘게. 점점점. 이 말을 듣는데 안 미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만난 동안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고 당연히 가는 게 마땅해 지방 출장 중에도 모든 일정을 다 내팽겨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직원 한두 명까지 데리고요. 너가 오늘 고생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일손을 도우라고까지도 했습니다. 하루만 도와줘. 내가 3일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장례식장을 지켜줘. 이를 도우면서요. 그런데 친언니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지금 동생 사장이랑 동생이 오고 있으니까 잠깐 나가달라고요. 아이고. 하도 이런 상황에 적응이 된지라 네네네 연락 주세요 하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와서 생각해보니 방명록에 제가 제일 먼저 제 이름을 적어서 언니에게 혹은 방명록 보시진 않겠죠? 혹시나 해서요. 제가 제 이름을 첫 번째에 적어뒀습니다. 치인 언니 하는 말이 오빠 그거 이미 찢어버렸어요. 점점점. 얼마나 속상하던지. 돈을 떠나서 이건 뭐 쓰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더 웃긴 건 사장이라는 놈이 일 있다라고 1시간 있다 그 친구랑 가더군요. 상주가 참고로 딸 셋입니다. 상주가 일 있다고 이 자리를 안 지켜요? 어떤 관공서 어떤 방동에서 이게 취소가 안 돼?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주면 되니까 일에 집중해라고 했었죠. 진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참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상주가 유튜브 보니 춤추고 있더군요. 행사를 나갔나 봐요. 전 그날부터 한숨도 못 자고 눈 충혈된 채로 장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약속 취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 한 통, 통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너무 졸려 자기 전에 톡으로 메시지 하나 남기고 자는 게 편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누구야. 아버님 편한 곳까지 가서 잘 모셔다 드리고 왔어. 이제 하늘나라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무 자리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더 힘내라 라고 톡을 보내고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톡이 하나 와 있더군요. 오빠 고마워. 너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아니 오빠가 뭔데 거길 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간 건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잘한 거라고 생각해? 정말 너무하네. 이런 망언을 쏟아 부으니 정말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맞지? 너가 있어야 할 곳이 너가 춤춰야 할 곳이야? 춤이 처지니? 뭐? 누구한테 잘 보여? 아버님 편찮으실 때 같이 병원 가고 너가 소개시켜줬고 병원도 하필 우리 회사 앞이었고 너가 이렇게 나올까봐 몰래 매일매일 요양원 가서 용돈 드리고 내가 보살펴 드렸어. 한 번도 사 먹지도 않은 애비수 매일 갖다 줬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내가 아버님 옆을 항상 지켰었고 아버님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지방에서 직원들까지 데리고 왔어. 그리고 너가 온다길래 아래에서 도망 나오듯 바깥에 나왔다. 넌 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어떻게 희한하게 6개월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누가 뛰어가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더군요. 야, 너 뭐하냐?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 집에 들어간다고. 점점점. 결국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또 사장에게 그냥 전화해버렸죠. 사람 피 좀 말리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 누구야? 이 사람이 오히려 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요. 이 사장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방송은 많이 나오더군요. 전 그냥 끝맺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매우 상처를 받았고 허비한 시간과 내 재정과 보상을 받고 싶지만 그냥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답니다. 마크체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이 연예인은 저는 이제 검색을 해봤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행사도 되게 많이 뛰고, 근데 이분을 저는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 공론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이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고, 이것도 이 사연자님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물론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여성분을 진짜 사랑했다. 이건 확실해요. 진짜 사랑했고 이 여자는 이 표면상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 아버님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고 자기 가족들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면서 본인의 꿈에 적인 것들을 1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 연예인분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없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장과의 관계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조금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집에 1분 거리 거리고 아들이 거기 사는데 그 집까지 계속 가서 잔다라는 건 뭔가 두 분 사이에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셨으면 아마 더 불행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내신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너무나 아까워요. 본인은 찐또배기거든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 자기 것까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의 치부와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힘드시겠죠. 4년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연애를 통해서 꼭 깨달으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는데도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끝내는 것도 지혜로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위로의 말들과 격려의 글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의뢰인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 여자의 이별을 축복합니다. 이상 마크초였습니다.